연애 보면 암호화폐에 투자한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밤사이 1,000만 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하면서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고요. 젊은이들이 영끌이라 해가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다 끌어가 투자를 해서 망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점점 코인 시장이 커지면서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지만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오늘 암호화폐 투자 상황도 알아보고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 YMCA 황재문 시민중개실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뭐 급등했다고 하기도 하고 갑자기 급락했다고 하기도 하고 뭐 정말 관심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가상화폐 거래 정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그거 가상화폐 거래하다가 좀 실패했다 이런 경험담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가상화폐 이용자들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규제뿐만 아니라 좀 보호 장치는 없을까 이런 얘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폐라고 하는 것이 금에 기반한다든지 신용에 기반한다든지 이런 뚜렷한 가치의 기준점이 있는 거에 비해서 가상화폐는 어디에 기초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지점에서부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2008년도 금융위기가 오면서 그 기축통화라고 할 수 있는 중앙에서 통제하는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반작용으로 나온 게 아마 이 가상화폐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개인과 개인이 거래를 하면서 이것이 유통이 되고 유통이 자유롭기도 하고 또 생성도 자유롭고 그리고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그 장부가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되면서 거기에서 투명성이 담보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자체가 메리트가 있어서 그 가상화폐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화폐가 발전이 되어 왔는데요. 그러나 이제 최초의 2008년도 무렵하고 다르게 해가 거듭되어 오면서 이 채굴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이제 드러나기도 하고 또 사실은 채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가상화폐들의 거래뿐만 아니라 이게 급락을 거듭하면서 투기의 과정으로 넘어가면서 네네. 그때 만들어질 때의 취지와 다른 사회적 현상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저는 자꾸 들어도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 뭘 채굴한다는 건지 무슨 이제 화폐인데 무슨 가상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던데 어쨌든 간에 이 암호화폐 지금 보니까 종류도 꽤 많더라고요. 뭐 네. 어떤 종류가 있고 뭐 어떻게 거래를 하는 겁니까? 예,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게임할 때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네. 시간을 투자하고 산수 문제를 풀면은 그 시간을 투자하고 문제를 푸는 만큼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화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예. 그게 암호화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일정한 가치를 부여받고 또 그것이 이제 거래에서 이용되면서 지불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사실은 화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최근까지 암호화폐는 5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라든지 등등 몇 가지가 있는데요. 국내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한 100에서 200개 정도라고 그동안 통계청에서 밝혀왔었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요 60여 개 정도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상당수가 이제 폐업한 상태이고요. 거래소 기능을 하지 않은 상태의 업체도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5월 말 기준으로는 20개사가 그 공정위의 신고 필수 사항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걸로 나타나고요. 예. 투자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4월 기준으로 4대 가상화폐 사업자 가입 기준으로는 581명, 1만 명, 예. 581만 명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최근에 가입자 수가 많은데요. 네네. 3월에 신규 가입자가 111만 6천 명이고 4월에 신규 가입자가 200만 명인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조금 급락을 거듭하면서 2017, 18년도쯤에 한 번, 그리고 올해 또 한 번 굉장히 화랑을 타고 있는 걸로 현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론 머스크 한마디 하면 뭐 이렇게 막 출렁이고 지금도 복구 안 됐다고 뭐 이런 얘기 곡소리 들려오고 그건 알겠는데 이제 거래소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제도권 안에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너도 나도 거래소 신고만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거래소가 갑자기 폐지가 돼가지고 없어져서 자기 돈도 못 찾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네. 자연스럽게 뭐 규제도 좀 해야 되고 보호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의 입장을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정부에서는 저희가 쭉 그 정부의 입장이 보도자료로 나온 것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 일본에게 사실은 주의를 요구하는 걸로 발표가 되어 왔더라고요. 특히 이제 2017년과 올해도 동일한 수준에서의 언어들이 메시지로 나왔는데요. 국내 가상화폐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가 반복되는 가열 추진에 의해서 정부는 어쨌든 가상화폐 투자자들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정부의 입장이 2017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일관되게 지속되어 온 것은 사실이고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나 속성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기를 원해서 유의사항 등을 작성해서 배포해 왔더라고요. 예. 일단은 중요한 것은 가상화폐는 법정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 우리가 기초통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화폐와 혼란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것과 그리고 가상화폐는 가치 급락으로 인해서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 예. 그리고 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다단계 유사 코인에 주의하시라는 점, 그리고 가상화폐도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취급업자들은 사실은 이게 해킹의 위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최근에도 그 가상화폐가 해킹에 노출된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취급업자의 전산 시스템이 취약한 경우에는 해킹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해시넷이든지 이런 저희가 이제 업체를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가상화폐 지갑이 해킹되어서 돈이 출금되었던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그 법적으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서 불안정하기도 하고요. 네네. 암호화폐를 다루는 그 체계 자체가 아직 안정성, 그러니까 기술적인 안정성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제가 알기로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력이 한국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고 IT 산업의 강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북한의 해커라든지 어쨌든 최고의 해커들이 이렇게 뚫고 들어오면 뚫고 들어오진 않는다는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네. 말씀을 종합해보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위험성을 많이 안고 있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부 입장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 일단 지난번에 금융위원장이 한번 국회에서 우리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한번 온 전국이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물러나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 시기에 그 말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았을까. 어떤 의미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메시지였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세계적으로 그때 이제 미국의 그 긴축 통화 정책의 조짐이 보일 시점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 그대로 더 투자를 한다면 외국 자본에 의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제동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1차 제동을 걸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투자 급브레이크가 걸리고 이제 투자자들에 대한 이제 보호 조치들이 이제 들어간 거죠. 암호화폐 관리 감독에 대한 이제 조치라고 한다면 거래소들을 신고하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신고 절차를 어떻게 밟으면 된다라고 위원회 차원에서 공지를 했고, 그 신고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아까 통계를 말씀드렸을 때 60개 정도에 이제 불과한 걸로 나타났는데, 이 업체들을 아마 요 며칠 전에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거래소들을 등록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한다고 하는 게 이제 예. 금융위원회의 입장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제도 개선과 관리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하는 걸로 정리가 됐고, 산업에 대한 육성은 과학정보통신부가 맡게 되는 걸로 아마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의 문제인데요. 네네. 국민적으로 인정도 안 하면서 세금을 매기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우리나라 과세 정책은 수입이 있는 곳에는 과세를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암호화폐의 매매로 인해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감사합니다. YMC 황재문 시민중개실장이었습니다.